그러니까 전공정은 EUV, 그리고 후공정 쪽은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 이쪽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삼성 파운드리가 만약에 TSMC의 시장 점유율을 따라잡고 뭔가 기술적으로 뭔가 한번 새로운 분기점이 온다 그러면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새로운 신공정 기술이 중요한데요. 네. 여기 관련된 업체들이 아직까지 더 올랐다고 볼 수 있죠. 뭐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GAA 사진 영상 넣어주실지 모르겠는데 벽에다가 막대기 세 개 박아놓은 것 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만드냐면 깎아야 돼요. 어떻게 깎냐? 케미칼로 깎아야 돼요. 이게 랜드 플래시 깎는 거하고 좀 비슷한데요. 이 랜드 플래시는 옥사이드, 나이트라이드, 옥사이드 막 이렇게 층층이 쌓아서 인산계 애청태에 톡 담가면 이게 모양이 깎이거든요. 게이트 올 라운드는 이제 이거를 실리콘, 게르마늄, 실리콘, 게르마늄 이렇게 층층이 쌓아서 초상계 애청태에 담궈요. 근데 그 인산계 애청태하고 초상계 애청태를 하는 회사가 솔브레인. 네. 그리고 여기 습식 시각으로 뭔가를 가공을 하면요, 파티클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찌꺼기들이. 그럼 요거 깨끗하게 씻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의 원자 단위로 씻어줘야 돼요. 그러면 고순도 과산화수소가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한솔 케미컬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층층이 쌓을 때 요건 또 원자층으로 쌓아야 돼요. 분자 단위를 넘어서는 거죠. 그거를 또 원익 IPS가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검사하려면 원자 경미경을 해야 돼요. AFM을 하는 뭐 파크 시스템스 뭐 이런 회사들이 관련 주로 있죠. 한솔 케미칼은 좀 잘 안 가던데. 그렇죠. 이제 뭐 사실 게이트 올 라운드 관련 노출도가 낮고 네. 그 회사는 너무 많은 걸 하죠. 반도체 프리커서도 하죠. 그리고 라텍스 고무장갑도 하죠. 뭐 제지도 하죠. 굉장히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열심히 또 기다려 봐야겠네요. 네, 뭐 저는 한솔 케미칼도 언젠가 한번 주목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솔브레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포트를 구성해 가면은 좀 든든하다. 제 이야기만 듣고 사시면 안 되고요. 본인이 이거를 보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 말만 듣고 투자를 하시면요, 네. 그걸 버틸 수가 없어요, 조정을. 네. 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해서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자기가 소화를 못하면 그냥 나가잖아요. 네. 몸 밖으로. 그렇죠. 꼭 씹어서 이렇게 소화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저도 포트를 반도체 위주로 좀 많이 바꾸긴 했었어요. 한두 달 전부터. 네. 하반기에는 그러면은 반도체, 뭐 2차 전지 그 외의 것들을 이제 좀 어떤 비중으로 네. 담아가면 조금 네. 좋을까요? 지금 보는 것보다는 사실 이제 저는 밸류에이션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밸류에이션이 반도체가 편한 밸류에이션은 아니에요. 저는 반도체 되게 좋게 보는 사람인데도 네.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2차 전지 밸류에이션이 또 좋냐? 그러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조심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섹터 내에서 아직까지 덜 주목받고 있는데 턴어라운드가 되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싸다고 무조건 또 좋다는 건 아니에요. 싼데 뭔가 회사가 변화가 일어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누구 말 듣고 살 수가 없어요. 네. 본인이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공부해요? 뭐 뉴스만 열심히 꼼꼼히 봐도 자기가 열심히, 사실 SNS 텍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 EUV용 페일리클 쪽에서 네. 92% 투과율이 구현됐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TSMC 공급 가능성이 나오면서 주가가 간 거거든요. 그래요. 네,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걸 딱 봤을 때는 바로 SNS 텍이 연상이 됐었어야죠. 네. 저는 사놓고 기사를 안 보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요행으로 이제 이게 실력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투자는. 그래서 나는 역시 나의 감은 죽지 않았어 이러면서. 그렇죠. 뭐 네. 그래도 뭐 종목 포트폴리오는 하세요. 요즘에는 막 유튜브 영상 보고 많이 해요. 근데 시간의 포트폴리오를 못하더라고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못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심지어 시장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도 급하게 사시면 꼭 물리거든요. 그래서 꼭 분할 매수. 네. SK 하이닉스도 7만원, 6만원대까지 밀릴 때까지 계속 분할 매수를 했었다 그러면 훨씬 더 높은 수익이 날 수 있겠죠. 근데 알죠? 또 막 네. 7만원대, 6만원대 가면 그때는 또 선뜻 살 세상이 망할 것 같죠. 용기가 안 생긴다니까요. 그렇죠. SK 하이닉스 망한다는 이야기 많이 나왔었죠. 네. 그래서 정말 알죠. 뭐 매수 단가가 91,000원이면 네. 정말 한 89,000원 왔을 때 그때 조금 더 사는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뭔가 매수가 부근까지는 와서 조금 안심이 되는데 매수 단가보다는 낮은. 그렇죠. 약간 그래서 뭐 한 89,000원에 더 사고. 주식을 살 때는 내가 워런 버핏이야. 그래서 나는 이거 노후 때까지 안 판다라고 하죠. 근데 본전 오면 냈다 팔면요, 거짓말같이 그때부터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아파트도 막 그 2018년, 19년대 물리셨던 분들이 네. 2013년 본전 왔을 때 느더지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되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일단 얘기해 주셨던 기업이 솔브레인, 원익 IPS, 파크 네. 시스템즈. 네, 네. 그러면은 탑픽으로 꼽아주실 종목 또 따로 있어요? 어때요? 따로 있습니다. 그래요? 세 개만 말씀드릴게요. 오, 세 개요? 세 개. 네. 일단 한 종목은 절대 제 말 듣고 사시면 안 돼요. 네,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맞아요. 제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네. 참고용으로 말씀드리자면 제2의 한미 반도체 같은 컨셉이 있어요. 1등주, 명품주. 근데 밸류는 약간 싸진 않아요. 네. 그게 HPSP라는 회사예요. 고압 수소 어닐링 하는 회사인데요. 네. 이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50%, 60%씩 나와요. 근데 누가 거래를 하냐? TSMC야. TSMC한테 이렇게 눈탱이를 칠 수 있는 독점 회사예요. 근데 대신 시장은 작죠. 뭐 이게 딱 시장이 1,500억, 막 2,000억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서 엄청난 이익을 내는 거고, 이 회사가 기존의 파운드리에서 이제 메모리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에만 쓰다가 이 기술을 이제는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그리고 시모스 이미지 센서 이런 쪽에도 써야 돼요. 그리고 이 기술을 쓰면 수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반도체 회사들이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공부해 보시면 이 회사는 비싸요. 네, 밸류에이션 매력도 없는데 모멘텀은 계속해서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고 향후 뭔가 턴어라운드로 굉장히 주목받을 수 있는 회사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동진샘캠 그리고 리노공업이에요. 동진샘캠은 포토 레지스트 하는 회사예요. 아베 소부장 사태 때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고 최근에 주가가 거의 저점까지 밀렸던 이유는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사이가 좋아지면서 네, 화이트 리스트에 다시 복귀를 시켰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심리적으로 밀렸고, 그리고 이 회사는 IR을 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 IR은 왜 안 해요? 약간 1세대 창업자분들, 특히나 그 B2B 기업들 분들은요 아직 마인드가 80년대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왜 이런 걸 해? 상장사는 IR을 해야 되는데 내가 숫자로 보여주면 되지. 주주들 입장에서는 암이 생겨요, 암이. 네.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는 거고, PER이 뭐 10배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좀 오르긴 했는데, 아직까지 많이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회사가 이제 원래는 랜드 플래시용 브라 크립톤 PR을 하다가, 이제 브라 아르곤 쪽으로도 진출을 했다가, 최근에는 EUV용 PR까지. 네. 국내 유일의 PR 회사인데, EUV까지 하기 때문에, EUV 쪽 제가 서프라이 체인 좋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주목받을 수 있고,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2차전지 CNT 도전지를 해요. 그래서 양극재 쪽에 들어가는 CNT 도전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유럽의 노스볼터 쪽으로 한 6, 700억 납품이 가능하고, 그 이제 스웨덴에 공장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국내에는 삼성 SDI 쪽에 또 납품이 한 6, 700억 정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애드가 되면 회사는 이렇게 낮게 저평가받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실리콘 흥국제도를 무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테스트 소켓을 하는 회사예요. 이제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하는데 회사는 대부분 시스템 반도체예요. 특이하죠. 국내는 대부분 메모리향인데 ISC나 TSE 같은 회사들은 메모리 쪽, 물론 이제 ISC는 요즘에는 시스템 반도체 쪽을 더 많이 하긴 하지만 이제 그 두 회사는 실리콘 러버 타입이고, 리노공업은 이제 포고핀, 리노핀 타입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샤프심처럼 딱 누르면 이제 스프링 밑으로 침이 내려서 탐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전기를 흘려보내서 얘가 작동을 하는지 테스트를, 파이널 테스트에 쓰는 소켓인데요. 소모품이에요. 근데 최근 삼성 파운드리가 막 좋아지고 있죠. 그러니까요. 고객사들이 삼성 파운드를 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와서 생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팹에 최적화 작업을 해야 돼요. TSMC 팹하고 삼성 팹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최적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테스트를 돌려봐야겠죠. 회사의 소켓 사업 매출의 70%가 R&D 쪽이에요. 양산용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 고객이 좋아질수록 이제 회사는 수혜를 볼 수 있는데, 향후 뭐 AI 쪽이나 이런 쪽으로도 수혜를 많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동안 실적이 1분기가 되게 안 좋았고 쇼크였고요. 2분기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봐야 되냐? 하반기에 세게 돌았을 것 같아요. 네. 심택이 돌아서는 이유가 뭐예요? 심택이 중저가 스마트폰 쪽에 기판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 돌아섰는데, 지금은 재고를 놓고 보면 제일 먼저 돌아선 게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 쪽 칩이나 아니면 MLCC 같은 칩, 차량 반도체 같은 칩들이 먼저 돌아섰고,
그리고 이번 달 들어서 메모리가 돌아섰죠. 아직까지 안 돌아선 게 모바일 AP 쪽이에요. 도네치. 그러면 그 조만간 돌아서겠죠? 모바일 AP 쪽이 돌아서면 제일 손해를 보는 게 미국은 이 회사의 고객사 중에 제일 큰 고객사가 퀄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일 때 오히려 또 한 번에 사면 안 되고요. 본인이 공부를 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절대 전문가라는 사람들 말만 믿고 사시면 안 돼요. 반도체는 그래도 좀 공부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항상 얘기를 들으면 새롭고 뭔가 더 많은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반도체 아저씨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 반도체 아저씨. 반도체 오빠 안 되나? 아니 그렇게 그래도 해맑게 웃으세요. 아줌마가 다 됐네요. 네. 그런 개그 듣고 웃다니. 아니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가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국내 증시의 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주가 잘 간다라고 하니까 지수도 쭉쭉 잘 가는 것 같고 그래서 내심 좀 기쁘긴 했었는데 맞아요. 항상 늘 위에 뭐 SK 하이닉스를 살 거냐, 삼성전자를 살 거냐 이 고민만 했었는데 밑에 단에 아직까지 이제 많은 종목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이번에 지수 올라갈 때 주식 없으셔가지고 배 아프셨던 분들이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반기에 또 한번 이렇게 장이 좋을 때는 그때는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렇죠. 마음이었습니다. 기회는 항상 준비된 사람한테 와요. 그 말 진짜 몇백만 번 들었는데도 실천이 안 되죠.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세요, 대표님? 네. 사실 그랬잖아요. 지난 제가 출연했을 때가 우리 그때 만삭일 때였죠. 맞아요. 한 그게 1월쯤이었죠. 그렇죠. 그때가 이제 채바닥일 때요. 사실은 이제 그때도 좀 오르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의 만연한 분위기가 전부 매크로 쳐다보고 있었죠. 그렇죠. 뭐 미국 금리가 어떻고, 맞아. CPI가 어떻고, 그게 이미 올드 패션인데 다 그거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하반기에도 똑같이 지금 같은 스킴으로 시장이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바텀업으로 종목 공부하셔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남 말 듣고 투자하시면 지금은 큰일 나요. 저 같은 사람 말만 듣고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참고를 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면 본인의 이게 종목이 될 건지 아닌지 그거를 걸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목이나 해안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난이도가 사실은 우리 상반기보다는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하반기가 더 쉬워요. 저 같은 사람은 사실 하반기장이 더 쉬워요.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저는 펀더멘털리스트인데 실적이 없는데 막 주가가 오른단 말이에요. 저는 납득이 안 되죠. 근데 오히려 하반기에는 실적만큼 이제 주가들이 갈 수 있는 장이 물론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참조하셔서 이게 우리 훌륭하신 구독자분들 많으니까 본인이 꼭 공부해서 좋은 성과 냈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종목은 워낙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공부하기는 힘드시니까 이제 딱 핵심만 찍어서 얘기해주신 기업들 중에서 뭔가 이 종목은 좀 더 알고 싶다 하는 거를 이제 더 공부해서 투자해 보시면은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 이 책을 잘 활용하시면 책 많이 팔렸어요? 3쇄까지 찍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총 10,000부 찍었습니다. 이제 또 다음 책 준비하시겠네요. 구독자분들이 많이 사셔가지고 또 찍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